안녕하십니까. 자, 진도를 모의고사 가지고 키워드 빨리빨리 잡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도 계산해 보니까 15일씩 해야 되는데 하루에 4시간에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중요한 거 위주로 뻔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체크할 것들 위주만 체크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 별 문제 없죠? 행정은 적극적, 능동적이죠. 벌써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고정적이다, 공익.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급부행정은 사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X겠죠. 행정 사법작용. 그 다음에 형적 행정도 행정법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유리한 것들이 현대적 경향이죠. 판단 여지는 축소. 축소죠. 확대가 아니라 축소. 이건 축소죠. 확대가 아니라 축소. 사법심사는 확대, 유리하죠? 유리한 것.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것. 통치범위 확대가 아니라 축소, 유리한 것. 절차적 통치 확대, 국민한테 유리하죠? 유리하죠. 정보공개 확대, 우리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거 위주로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것도 일종의 행정입법이 확대되고 있죠.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제 필요성의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이것도 현대적 경향이죠. 현대는 국회입법보다 어떻게 보면 행정입법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 때문에 여기에 대해 통제, 명령규칙심사, 헌법소원, 명령규칙심사, 헌법소원을 통해 통제할 필요성이 커졌죠. 현대. 그래서 자,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은 확대하면 안 돼요. 이건 축소예요. 축소. 그 다음에 통칭에도 축소죠. 통칭에도 축소. 그 다음에 성립은 되는데 사법에 비하면 간섭이 성립될 여지가 적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작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 행정법의 규율 대상이 안 되죠. 공법상 계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행정법은 주로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죠. 이겠죠. 이윤법을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적 경향이죠. 현대적 경향. 현대의 경향. 현대의 경향입니다.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확대죠.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확대. 뭐 이런 건 넘어가겠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입법, 행정, 사법에 모두 속하지 않죠. 네 번째 국가 작용인 통칭이죠. 행정도 아니고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네 번째 국가 작용이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행정, 입법, 사법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통칭이는 네 번째 국가 작용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입법, 행정, 사법으로 포섭이 안 된다.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기본권은 다 효력이 인정돼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모든 영역에서. 그 때문에 0이죠. 그 다음에 효력상 위에 있죠. 적용상 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죠. 행정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효력상 위이지만 적용상은 위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화된 헌법으로서 행정법은 행정법의 뭐죠? 수단적, 기술적 성격이죠. 그래서 헌법 변에도 행정법은 아니, 뒷거죠. 헌법 변에도 행정법은 존속한다. 이 행정법은 이때는 기술 수단적 성격이죠. 그래서 이 말은 전단에만 맞는 얘기죠. 이 말은 여기서는 맞지만 여기서는 틀리게 됐죠. 틀리게 됐죠. 헌법 변에도 행정법은 존속한다 의미에서 행정법의 의미는 뭐예요? 헌법은 이념적이라면 행정법은 기술적 수단적 성격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륙법계는 공법, 사법을 구분은 부인하면서 벌써 들었죠? 구별을 인정하는 게 대륙법계. 영미계가 부인하죠. 오히려 영미계도 적합한 얘기죠.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계다. 영미계. 프랑스는 사법의 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행정재판소를 어디에 둔다? 행정부에. 법원이 아니라 법원에 두지 않고 행정부에 두는 이유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는 기본권 중심이죠. 국민 중심. 2차 세계대전까지는 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게 행정법의 경향이죠.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게 행정법의 경향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난 다음에는 저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거죠. 공권력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중심으로 행정법 체계가 전환되었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블랑코 사건을 통해서 성립했죠. 그래서 재정법이 아니라 판례 중심이죠. 판례 중심. 독일이 재정법 중심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판례 중심이죠. 판례는 구체적이죠. 법은 일반 추상적이죠. 법은 일반 추상적이고 판례는 구체적이죠. 독일은 법 중심이니까 추상적이고 프랑스는 블랑코 사건처럼 판례를 통해서 성립한 거니까 구체적이죠. 바뀐 거죠?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프랑스는 블랑코 사건이 비권력적 작용인 거예요. 블랑코 사건이 담배공사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작용이죠. 그래서 비관력적 작용에 적용되는 독일법보다 적용법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도 바뀌었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바뀐 겁니다. 이게 독일 행정법은 비권력적 작용에 적용되는 프랑스 행정법보다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이게 프랑스와 독일이 바뀌었죠? 4호번은 프랑스와 독일이 바뀐 문구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바뀌었다.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맞죠? 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틀렸습니다. 특성이 인정되죠. 나머지는 맞죠. 그 다음에 그렇죠. 보통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미계는 절차법이라는 것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강행적 성격에서 불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새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이 불명확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법원의 개념을 넓게 설정할 것이니 좁게 설정하는지 논란은 뭘 기준으로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이죠.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이게 법규명령이 어떻게 내죠? 법규명령이다 맥스야. 행정규칙이죠.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봐요? 이 중에 넓게 좁게 판례는? 판례는 좁게죠. 그래서 행정규칙의 판례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죠.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그래서 인정하지 않죠. 판례는 좁게죠. 다수는 넓게. 그 다음에 일반 원칙, 그죠? 헌법적으로 갖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직접 구속하는 경우도 있죠. 직접 구속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 권리들이 있죠. 헌법상 구체적 권리들. 변호인과 자유롭게 만날 권리라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권리 같은 것들은 구체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감사원 규칙은 헌법의 7가지의 법규 명령 유형이 열거적이다, 일시적이다? 7가지. 대통령 총리령 부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중선인 규칙. 7가지는 뭐다?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없는 감사원 규칙이 뭐가 될 수 있다? 법규명이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판례상 판례 태도를 따지면 법규명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 행정법의 법원이 되죠. 그다음에 조례 규칙도 그렇죠. 그 법원성 인정됩니다. 법원이 아니다. X. 그다음에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령 보충 행정규칙 행정법의 하나죠. 판례 입장도 그렇죠. 판례 입장도 그러면 재판규범이 되죠. 재판규범이 돼서 법령 보충 행정규칙 위반되면 이 법이 되죠. 그래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더 우선하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죠. WTO 협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동의 의무를 묻지 않고 묻죠.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적 효력이 있죠. 조약은 동의를 받으면 법률적 효력, 동의 없으면 명령적 효력이죠. 동의 의무를 묻지 않고 법률적 효력 X죠. 그 다음에 이혼론이 아니라 이론론. 우리나라는 이혼론이 아니라 이론론. 그 다음에 제적과 반수가 아니라 일반 의결 정력수. 그 다음에 공동성명 조약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조약이 아닙니다. 0이죠. 동의권을 갖다 볼 수도 없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합의서 조약이 아니다. 볼 수 없다. 0.
미연의 지협정 동의를 요하죠. 재정적 부담을 지는 조약이 헌법 60조에 그 다음에 가트 조약에 위반돼서 효력이 없다. 가트 조약에 위반돼서 그죠? 이거 나오면 일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조약 나오면 그 효력이 없다죠. 그 다음에 관습법 국가의 승인 X 국민의 승인 그 다음에 인정하고 있죠. 행정선례법 그 다음에 개폐적 X 보충적 그 다음에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 될 수 없다 대법원. 자 헌재는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될 수 없다요. 대법원 헌재 입장이 다릅니다. 관습법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 법이죠. 이런 행정관습법으로 통용될 수 있느냐 아니죠. 위법한 것은 행정관습으로 통용될 수가 없다. 세계 산출 근거를 구분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요새 행정절차법에 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관행이 깨져야죠. 그다음에 비과세 관행 인정하죠. 전례법으로 인정하죠. 뭐 이거 근거가 아까 이거에 해당하죠.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이법권과 어업권 구분하시고 이법권은 관습법이죠. 어업권은 관습법이 아니라 특허죠. 특허를 받아야 되면 어업권이 부여되는 거죠. 어퍼가 특허죠. 이법권과 어업권 구분하시고 관행어업권은 뭐로 봐야 돼? 이법권이죠. 이보의 관행이 이게 이보의 관행이라고 하죠. 이보의 관행이라 표현하는 거죠. 이보의 관행. 그래서 이법권과 어업권 구분하시고 근데 이게 법에 규정은 돼 있어요, 지금?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신기하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나오죠. 이 기출문제 한번 있었어요? 법에 규정돼 있냐? 있죠. 수산업법에 그 등록하라고 돼 있죠. 등록하는 거 헌재가 합헌호법입니다. 그 다음에 굴체매업 관행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특허로 해야 돼요. 특허. 배타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특허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X죠? 뭐 관습헌법. 헌법 개정이 대상이 된다죠. 관습헌법.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확신을 갖지 않게 됐다라면 효력이 상실되죠. 효력이 확신을 가지 않게 됐다라면 그래서 이제 헌재 판례도 뭐라고 그래요? 국민의 합의는 성립 요건이자 관습헌법의 효력 유지 요건이죠. 그래서 관습법으로 승인됐죠? 승인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확신이 없어졌다. 국민의 승인이 없어지죠. 그럼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렇죠? 효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합의라는 것은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죠. 관습법의 효력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라는 게 헌재 판례죠.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미계에서는 인정되죠. 대륙법계에서는 부정되죠. 그죠? 주로. 대법원 판례 변경은 부에서 할 수 없죠. 부에서 할 수 없고 전원 합의체에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 위반을 위한 상고 이유로 규정하겠다. 헌재가 다 합헌호보죠. 상고 제한하는 거 다 합헌호보죠. 그렇죠?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해석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 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헌법재판의 법률 해석은 뭐죠? 한정형 결정을 말하죠. 한정형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법률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속력이 없다라고 했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지만 헌재는 법률 해석에 불과한 게 아니라 기속력을 가지는 위헌결정 일정으로 보죠. 한정형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안이 다른 사건에서 기속력이 없죠. 유사한 사건에서도 기속력이 없다죠. 그래서 유사 동종 사건에서 기속력이 없습니다. 기속이 있는 건 뭐죠? 해당 사건, 당해 사건에 한해서.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이 있고 유사 동종, 뭐 사안이 다르다. 다 기속력이 없습니다.
유사동종 다 안 돼요. 유사동종 다 안 되죠. 자, 그러면 동종사건에서 기속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단할 수 있다죠. 다른 판단할 수 있다죠. 그렇죠? 동종사건에서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법원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다. 그렇죠. 107조 2항. 107조 2항 헌법 107조 2항에서 이원 위법이면 개별적 효력을 상실하죠. 개별적 효력을 상실하죠. 근데 헌재 이원 결정은 일반적 효력이 상실되죠. 대세적 효력이 있다. 0입니다. 0. 낯설면 추가 잘해 두시고